자, 35장 우리네 살림살이의 결함에 관하여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살림살이에 관한 이 짧은 에세는 무엇보다 몽테뉴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는 마음이 정겹게 담겨져 있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의 아버지 피에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에세를 읽다 보면 인간 몽테뉴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이 되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아버지의 추억담이 등장을 하면 도대체 이 피에르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궁금해질 때가 있죠. 오늘날 이 피에르는 몽테뉴의 아버지로도 유명하지만 몽테뉴가 태어날 무렵까지 시점을 돌려보면 몽테뉴와는 굉장히 개성이 다른 그러한 사람이 드러나죠. 앞에 에세이에서도 이제 몇 번 언급을 했는데 몽테뉴 집안은 이제 상업으로 부를 쌓은 집안이었고 피에르 대에 이르러는 집안이 작정을 하고 장사꾼에서 귀족 반열에 편입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에르와 형제들부터는 이제 부르주아의 그런 집이 아니라 몽테뉴의 성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몽테뉴의 아버지 때부터는 몽테뉴 집안이 귀족 행세를 하게 된 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피에르는 이제 파리에서 교육을 받고 프랑스와 1세를 따라서 1508년에서 16년까지 이탈리아 원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만기한 시점이었는데 글쎄 뭐 그 당시에 이제 피에르가 이탈리아에 가서 르네상스를 보고 뭔가 좀 개화됐다라는 그 주장도 있고 이제 군인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르네상스 영향을 받았을 리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피에르는 이제 전쟁에서 돌아온 이후에 어, 1554년에서 1556년까지 보르도 시장을 역임을 할 만큼 나름대로 이제 명망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몽테뉴 집안의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굉장히 그 자상한 가장이고 형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흔히 이제 뭐 재산이 많으면 형제들 간에 재산 다툼이 있기도 쉬운데 남동생들한테 이제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잘 갖추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죠. 또 아버지로서도 교육에 아주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서 어린 시절에 라틴어 교육을 독특한 방식으로 하기도 했다라는 얘기는 앞에 아이들의 교육에 관하여에도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음악을 연주하여 폭력적이지 않게 깨우라는 교육법을 그대로 따라할 만큼 아주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인물이죠. 또 늙어서까지 체력 관리에 게을리하지 않았을 만큼 자기 관리도 아주 잘했던 그러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몽테뉴가 이제 아버지 피에르가 말했던 제안을 떠올리는데 이제 도시에 특정 장소를 정해놓고 뭔가 필요한 사람이 와서 관리에게 용건을 기록을 하면 뭐 예를 들면 보석을 살 사람을 찾기도 하고 파리로 함께 갈 일행을 구하기도 하고 하인이나 혹은 일꾼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고용인을 찾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의 필요를 맞춰가다 보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아이디어죠. 뭐 오늘날로 본다면 뭐 굉장히 흔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물건을 교환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동네 커뮤니티 같은 그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몽테뉴는 이거를 쓸 당시에는 몰랐을 겁니다. 아버지의 이런 아이디어가 한 세기 후에는 실현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이야기의 시작은 테오프라스트 르노도라는 사람으로부터 언급을 해야 됩니다. 르노도는 이제 프랑스의 신교 계통의 의사인데 1610년에 이제 그 리슐리에를 만났고 오랫동안 이제 자선 활동을 해서 그 빈민들을 위한 직책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어, 르노도가 이제 유명해진 것은 에, 두 가지 매체를 창간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이제 비호 다드레스라는 것과 라 가제트라는 잡지입니다. 라 가제트는 아마 많이 언급이 될 텐데 1915년에 폐간될 때까지 발행이 됐던 그런 잡지죠. 또 비로 다드레스는 우리말로는 이제 정보 교환실 정도로 번역되는 기구인데 설립 당시에는 이제 구직 정보를 제공해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후에는 영역이 확장이 되어서 부동산이나 결혼 정보 등 개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물리학이나 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학술 토론도 했다고 전합니다. 이제 주로 이제 르노도의 집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르노도가 이제 리슐리에의 후원을 받으면서 했던 활동이 위에서 그 몽테뉴의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몽테뉴의 아버지가 르노도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한 세기에 앞서 먼저 생각해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인구직 기능은 훗날 이제 파리에 설치된 직업 속에서 뷔호 드 플라스몽으로 이어지죠. 요것이 이제 1900년 당시에 이제 이 뷔호 드 플라스몽의 이제 사진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구직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1900년의 그 기록에 따르자면 파리에만 한 300개 정도의 소개소가 운영이 됐고 45만 명 이상의 구직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이제 르노도의 이름은 매년 프랑스 기자들이 모여 수상자를 결정하는 문학상인 르노도상에 남아 있죠. 그가 이제 프랑스 1호 기자라고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일컫기 때문에 이 상 이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몽테뉴의 설명에만 의존을 해도 그 피에르의 아이디어는 르노도가 시도한 형태의 정보 교환소를 떠올리기에 충분하죠. 하지만 이제 실제로 피에르의 생각은 실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몽테뉴는 그 렐리오 그레고리오 지랄디라는 사람과 세바스티엔 카스텔리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죠. 만약에 이제 위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정보 교환을 위한 간행물이 있었다면 또 그런 장소가 있었다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몽테뉴의 마음속에는 사실 인간성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완전히 부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모조리 부패해버린 것은 아니다. 어딘가는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 남아있을 거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사실 따지고 보면 안타까운 인물이 뭐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많은 특히 그 세바스티엔 카스텔리온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부르고 세바스티앙 카스텔리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인물은 이제 종교적 주장 차이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경우여서 몽테뉴의 마음이 한결 더 무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카스텔리오라는 이름이 우리한테 알려진 것은 특히 이제 슈테판 츠바이크의 폭력에 대항한 양심 나중에는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라는 책으로 제목이 좀 바뀌긴 했죠. 우리나라 말 번역서의 제목이 이것 때문에 이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카스텔리오의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카스텔리오는 사실 실력을 아주 인정받는 그런 뛰어난 학자였죠.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 이제 아가서의 정경성을 부인한 탓에 이제 제네바 중등학교 교장직에서 쫓겨난 후에 이 바젤 대학에서 헬라어를 가르쳤죠. 그 당시에는 이제 칼빈이란 사람, 뭐 우리가 프랑스어로 이제 깔뱅이라고 얘기하는 장로교를 이제 만든 아주 위대한 신학자죠. 깔뱅이 이제 제네바의 모든 이제 행정을 영향을 미치던 그러한 당시였습니다. 자, 그때 이제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화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은 스페인 학자인데 그 삼위일체론을 비판하다가 쫓기게 되니까 프랑스로 귀화를 하죠. 여기서 이제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책을 출간했다가 제네바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이것이 1553년도의 일이죠. 이제 카스텔리오는 이제 자신처럼 종교적으로 다른 주장을 하며 고초를 겪는 세르베투스와 동병상련을 느꼈을 것인데 그는 즉시 이제 이단론을 출간하면서 종교적인 관용을 주장했죠. 하지만 이제 이 역시 그 새로운 탄압의 계기가 되었고 후에 죽을 때까지 이제 빈곤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끼리에 대적하는 한 마리의 파리 이렇게 이제 자기를 묘사하기도 했는데 몽테뉴는 아마 이제 이러한 전후 사정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세상이 그렇게 하면서 써내려갈 때 심정이 굉장히 참담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의 뜻이 서로 자신에게 향한다고 힘주어 주장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시대 속에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며 더 나은 사회를 이루어 가려던 아버지의 아이디어가 훨씬 더 빛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아마 아버지를 더욱더 그리워하면서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생활을 하셨는데 나는 이제 그거에 따르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맨 마지막에 나는 바보 아닌가? 이렇게 글을 맺는데 아마 이러한 느낌 또 그러한 생각이 아마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5장은 좀 그동안의 주제하고는 좀 달리 자기 아버지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이루려는 꿈이 자기 세대에 와갖고는 전쟁의 참화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바로 그러한 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